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지금 저희가 청와대 한번 부르기 쉽습니까? 어제 저녁 때부터 지금까지 온 국민이 산불 때문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주민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불길에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꼴딱 새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잡히고 지금은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신주에서 시작한 불똥이 대체 왜 이렇게 커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자홍 처장. 네. 큰 불길은 좀 잡혔지만 네. 아직까지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 시간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어제 발화된 이후에 축구장 539개니까 엄청난 면적을 지금 태운 거거든요. 여의도 면적 이상을 지금 태웠다라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불은 좀 잡혔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산불의 특징이 큰 불, 보이는 불은 잡혔다 하더라도 이 아래에 잠복해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이 총 인력이 총동원돼서 이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밤사이 걷잡을 수 없이 화마가 번졌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대체 어디서부터 화재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인데 전신주에서 시작이 된 불꽃이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변압기 폭발로 인한 화재가 아니었느냐 네, 이런 네. 분석이 나왔지만 한전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바로는 변압기가 아니라 전신주에 달려있는 개폐기에서 이른바 아크라고 하는 전기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개폐기가 뭡니까, 저기? 이 화재가 일어난 전신주, 흔히 말하는 전봇대에는 이 전기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하는 개폐기가 아하. 달려있는데 네. 당시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네. 이 강풍으로 인해서 이물질이 날아와서 개폐기에 부딪히면서 아하. 근처에 연결된 전선에서 전기 불꽃이 튀어났다. 네.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04년도에도 살펴보니까 고압선에서 이러한 전기 불꽃이 발생해서 속초 화재로 주택 한 50여 채 넘게 그렇군요.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개폐기 부근의 어떤 전기 불꽃 발생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좀 철저하게 점검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 말씀은 다른 전신주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튀면 또 불이 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사실 위험성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미 2004년에 전례 고압선에서 그렇죠. 이런 전례도 있었고요. 이 개폐기에서 이물질이 날아와서 부딪힌 것으로 현재까지 한전이 추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추정이 사실이라면 대비를 다시 해야겠죠. 그렇군요. 불은 밤새 속초 시내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주택도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초기에 불길을 진작에 잡지 못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헬기조차도 뜨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길을 그대로 사방팔방 다 실어 날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주범은 바람이었습니다. 네. 이 바람 자체가 보면 이제 이 주로 아마 영동지방, 영서지방 이게 강원도 이쪽 보면은 태백산맥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차가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로 바뀝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양간지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보니까 순간 미시령 어제 오후에 보니까 미시령의 순간 초속이 30m예요. 네. 이게 이제 시속으로 하면 108km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람이 분 거죠. 아하.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초속 20m 정도의 바람이 분 것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뭔가 이물질이 따라서 한 것도 보면 그때 사진을 보시면 불꽃이 튀자마자 바로 불꽃들이 사방으로 완전히 흩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람이 빨리 불기 때문에 네. 사실 어제 밤새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아마 화재를 더 크게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아주 강한 바람에 실려온 불길이 여러 갈래로 순식간에 번지는 바람에 속초 시내 주택가 앞까지 불길이 넘실거렸고 속초, 고성 인근 주민들은요. 짐 하나, 웬만한 따뜻한 담요 하나 챙길 여력도 없이 급하게 집을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큰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주민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현지 주민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미식 선생님 전화에 연결돼 계신가요? 네, 저 유미식입니다. 네네. 지금 혹시 원래 사시는 집 동네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용천 1위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네. 어저께는 제가
아야진 초등학교에서 잤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천진으로 가라 그래서 천진으로 갔더니 그 천막을 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자리가 없다 그래갖고 아야진으로 다시 가라 그래갖고 네. 저희 형님이 지금 이쪽 원통에 또 사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저희 남편 누나가. 네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잘 데가 없으니까 아하. 일단 넘어와라.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미시령 넘으면은 저희 원통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누님 댁에 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집이 들어가서 계실 곳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예 없습니다. 전소됐습니까? 예, 두 채가 전소돼갖고 아하. 뭐 아예 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네. 누구나 있을 곳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인근의 시누이 댁으로 가족들이 급하게 몸을 피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천막을 나눠줬는데 칠 장소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천막을 어디다가 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막 같은 거를 그 접십사에서 해주는 건데 체육관에다 다 쳐놓으셨더라고요. 아, 인근 학교 체육관에? 예, 천진 초등학교 체육관에다 쳐놔서 저희는 용천이니까 천진으로 갔더니 네. 거긴 천막이 없으니까는 아야진 초등학교로 가라.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는 형님이 저희 신우님이 네. 그러지 말고 네. 여기 와라. 네. 그래서 어차피 잘 자리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자면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있거든요, 지금. 지금 사시던 마을에서 인근 주민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까? 집이 많이 전소가 됐나요? 그렇죠. 거의 전소된 지 완전하게 전소됐고요. 네. 바람이 피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집 전소되고 한 집 안 되고 이런 곳도 있고요. 아하. 완전히 그냥 마을 전체가 다 쓸고 간 데도 있고요. 네네. 지금 토성면 자체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 거의 다 초토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길은 잡혔지만 뭐 짐을 가지러 들어갈 집조차도 없을 정도로 지금 전소가 된 상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짐이고 뭐고 뭐 바지 하나, 양말 하나도 못 갖고 나왔으니까는요. 예. 이렇게 불이 빨리 번질 줄은 생각도 못했죠, 저희는. 처음에 대피를 하실 때 어떻게 알고 밖으로 대피를 하신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 먼저 불이 난 거를 알 수 있었죠? 한 3km 정도에서 불이 났다라는 얘기는 알았어요. 네네. 그랬는데 저희 집이 3km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 줄은 몰랐죠. 그랬는데 아하. 한 15분, 20분 사이에 저희 집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네. 그냥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3km 밖에 있던 불길이 그렇죠. 한 선생님 15분, 집으로 20분. 오는 데까지 불과 15분,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예, 엄청난 예, 속도로 불이 그렇죠. 번진 것이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론 친지분 댁으로 지금 급하게 피신하는 길이신데 네. 선생님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지금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급하게 필요한 거는 기거하는 곳이죠. 아, 기거할 수 장소. 있는 곳. 예. 예, 그리고 전혀 뭐 이렇게 세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씻는다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는 네. 지금 불 냄새도 나고 저희 고성 이쪽에 오시면 불 냄새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막 먼지 또는 그 탄 데 가서 저희가 또 집이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 또 가보니까 아직도 군데군데는 이렇게 연기가 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런 데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는 온 몸이 화동내가 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화동내가 나고 지금 그런 상태니까 씻을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하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시골이니까 주위에 안 타신 분들, 집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네네. 그분 댁에서 기거할 수 있는 한이 있다면 그 네.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예. 서로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닥친 화마 때문에 정말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친지분 댁으로 몸을 피하셨다가 저희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이 복구가 되고 집으로 네.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러니까 농사철이라서 네. 농사는 아하. 이 기간이 지나면 할 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집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예, 그렇죠. 여기는 거의 농사 짓는 사람들 많거든요. 바닷가 쪽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농사 네네. 이 기간이 지나면은 전혀 시간적으로는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이 지금 고민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지금 몸을 피했던 것도 걱정이었지만 당장 지금 농사 짓는 일을 멈추게 되면 올 한 해의 수확을 아예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서 현재의 네. 정확한 상황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바라는 게 저뿐이 아니라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나 네. 또 같이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그런 길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건조한 날씨, 봄날 4월의 날씨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대책이 이건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대책이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등산객에 의한 실화라든지 이런 인재가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강풍과 그다음에 어떤 그 전기의 어떤 스파크 때문에 이 불이 만약에 발화가 됐다라면 이건 뭐 근본적인 대책을 따지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렇죠. 산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네. 과연 우리가 산불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네. 이것은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도로 전신주에서 시작된 불꽃이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를 거의 대부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헬기도 뜨지 못할 정도의 강풍 그리고 시내까지 덮쳐온 불길에도 인명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점은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목숨을 걸고 지켰던 영웅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강원도 산불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속초로 달려들었습니다. 단일 화재로는 지금 제일 큰 규모라면서요? 예, 이쪽에 총 872대의 소방차가 동원이 네. 됐다고 합니다. 소방관들도 한 3,200여 명인데,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는. 그렇죠. 그리고 저 장소, 뭐 축구장이 몇 개라고 여의도만 하다고 하더라도 저 많은 인원이 저기에 또 관내에서 화재 진압에 동원된 공무원분들까지 하면 15,0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동원이 됐었고요. 네. 어제 저는 이 양양으로 가는 도로에 CCTV에 이 소방차들이 쭉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울컥할 정도였는데 네. 그렇게 출동해가는 그 장면을 또 가슴 졸이면서 바라보는 가족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 가족분들이 보낸 문자들도 SNS를 통해서 좀 소개가 돼서 네. 사람들과 하여금 참 뭉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뭐 아빠에게 딸이 문자를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니까 네. 아빠가 이제는 이제 자랑스러운 아빠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연락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답변이 오기도 했었고, 네. 뭐 형과 동생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도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고 온통 소방차들의 행렬이 끊임이 없었던 그런 어젯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조금 전에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 수많은 소방차 안에는 한 가정의 이 가장이자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수도 없이 타고 있었죠. 수천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문자 메시지가 SNS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빠 용감하다 알지? 쉽게 무너지면 어찌 우리 땡땡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소방대를 하겠냐 틈틈이 연락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형제가 또 나눈 대화도 있군요. 형도 속초에 가냐? 다녀올게. 대응 3단계라서 위험할지도 몰라. 자, 이 소방대원들의 이런 모습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주유소 앞에서 혹시나 불꽃이 덮쳐서 더 큰 화재로 번질까 두려워서 일단 불길을 끄기 위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주유소 앞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사진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의 사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화재가 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주유소입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LPG 주유소지 않습니까? 이 네. 폭발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에서 지금 계속 저렇게 불길이 내려오면 저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사실 인근으로 또 확산이 되게 엄청나게 그렇죠.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특히 강원도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군부대 화약고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이런 주유소 같은 경우 네. 여기를 사실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확산되거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소방관 몇 명이서
이 지점을 사수해야 된다고 해서 주변에 오는 것들 계속 그렇죠. 지금 물을 뿌리면서 사실은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일단 이 주유소에 일단 화재가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마찬가지 또 화약고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사실은 군인들과 소방관들이 끝까지 지키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이 화재가 네. 확산되는 걸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유소로 불꽃이 튀지 않도록 물을 쉴 새 없이 뿌리면서 주유소 주변을 지켜왔던 이 소방대원들 영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더욱이 발화 지점 근처에는 화약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대형 참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참사를 막은 영웅들은 또 있었군요. 양지열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 이제 생활 질서계에서 저걸 책임지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가서 경찰관들이 폭약이 5,000kg, 5톤이라는 얘기잖아요. 저게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상상하기도 없는 건데 네. 1시간 만에 이 엘톤 화물차를 투입을 해서 이 이송을 다 했고 이송하고 나서 바로 화약창고에 불길이 보였던 게 네. 저기 이미 이송을 시작할 때쯤에 400m 거리까지 불이 접근을 했었답니다. 아하. 사실은 옮기는 와중에 불이 덮칠 수도 있었던 그렇죠. 정말로 생명을 걸고 큰 사고를 막아내신 겁니다. 자, 현장의 소방 공무원들 목숨을 걸고 주유소에 튀는 불꽃을 밤새도록 잡고 있었고요. 경찰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 근처에서 이 화약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길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 우리 국회의 정치인들, 정치권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 시간에도 말싸움하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산불이 생겨서 지금 민간이 대피까지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해야 될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을 시킬 수 없다. 이래서 잡아놓는 것이 옳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 하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실 겁니다. 마치 생방송에서 저희가 뭔가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지금 저희가 청와대 한번 부르기 쉽습니까? 처음 하는 업무 보고고요.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런 재해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번 세월호 사태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된다고 당시도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런 상황, 즉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일단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 시각이 보면 이미 오후 9시 반에 이 3단계가 이미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네. 또 10시에는 산림청에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상황에서 급박하게 지금 화재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선거 좀 이겼다고 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 위기를 대처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따지는 거는 내일 따져도 됩니다. 지금 당장 앉아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당내에 광원도 출신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속속들이 정보를 다 입수할 텐데 나중에 제가 제대로 몰랐다, 정보를 몰랐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국회의 모습이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 자리에는 지금 속초 국회의원도 앉아 있었어요. 이양수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무리 저 지금 운영이 열려갖고 바쁘더라도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다른 것을 하다가도 문자 메시지를 온 국민이 지금 받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양수 의원은 8시쯤 문자를 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운영위에 참석을 하고 있다가 그때쯤 첫 속보가 나오던 그 시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큰 산불이 났기 때문에 네. 이제 자리를 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큰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소속 의원이 자리를 뜰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붙잡아 두는 것이 옳았느냐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 논쟁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마 대여투쟁 공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네. 그러한 일종의 강박관념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지 않는가 싶은데요. 네. 오히려 대승적으로 홍영표 위원장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네. 정의용 실장을 빨리 보내줬다면 아하.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운영이 질의가 계속되는 와중에도요. 뒤에 보좌관들이 상시적으로 중요한 속보나 뉴스를 보면서 네. 의원들에게 충분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도 있었겠군요. 네, 충분히 알 수도 있었는데 이런 판단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인데 네. 그러나 어쨌든 청와대에서 고민정 부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정의용 실장이 조금 늦게 온 것으로 인해서 긴급 위기 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을 했어요. 아하. 그리고 청와대 차원에서 제가 일지를 살펴보니까 대통령이 11시 15분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지시를 내렸고 긴급 위기 센터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 열렸습니다. 네. 사실은 정의용 실장을 잡아둔 게 아쉽지만 네.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면 국가 재난을 놓고 여든 야든 이 문제를 너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그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던 그 순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았던 국회였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오늘 아침 부랴부랴 화재 현장으로 일단 달려갔습니다. 이번이 옆으로 단일 화재에서 가장 크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그 인명 피해가 들어가신 분이 한 분, 부양당하신 확률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불피해서 지금 들어오신 거죠? 어떠세요? 힘드셔도 운동도 하시고. 저 아까 그 고성의 현지 주민과 전화를 할 때 제가 인사를 못 드렸던 이유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차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었거든요. 네. 장례식장 가도 그런 상황을 다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당 대표라는 두 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계속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힘들어서 운동을 좀 하시라고 얘기를, 이런 말들이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두 대표는 이 재난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재난 인지 감수성.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난을 당하신 주민들의 입장에서 네. 이분들에게 과연 정치권이 또는 집권 여당이나 제1야당이 어떻게 도움이 드릴 수 있을까? 힘을 드릴 수 있을까? 용기를 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저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네. 이해찬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피해가 적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이 좀 덜 할 수 있겠구나. 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어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하신 분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얘기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제1야당이 빨리 손을 써서 도와드릴까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들어오셨는지를 아주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네.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좀 겉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런 어떤 긴급 상황이 터지면요. 이 지휘계통선상에 있는 사람 이해는 가면 안 됩니다. 방해되죠. 지금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한번 대표가 오니까 도지사, 연패 쭉 붙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하지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또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분들 일단 잠시 좀 안 가주시는 게 사실 상황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요 얘기는 꼭 드려야겠기에 시간이 좀 벅차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월의 화재 악몽에서 마지막 저지선까지 끝까지 지켜냈던 소방 공무원들, 이 소방 공무원들 한 명이라도 더 계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 소방 공무원의 증언과 처우 개선을 막은 것도 역시 국회였다라는 것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 일 열심히 안 해도 저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공무원들을 17만 명을 무더기로 뽑아댄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놀고 먹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일반 행정직은 이번 증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급격히 이렇게 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도 가다듬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